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 주위에 친한 사람들 중에 떠오르는 부자 한 명씩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왜 그 사람들을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밥을 좀 잘 사서? 아니면 좋은 차를 타서? 아니면 좀 좋은 곳에서 살아서? 아니면 저 사람은 좀 잘 버는 것 같아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 차는 할부로 샀는지 리스로 샀는지,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는 재산을 얼마를 갖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는 있겠죠. 그냥 나보다 조금 더 돈을 잘 벌고 잘 사는 것 같아서 부러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최근에 KB 금융지주가 한국의 부자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을 했는데요. 참 재밌죠? 부자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여기에서는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부자라고 정했습니다. KB 금융지주가 생각하는 부자는 한 현금자산 10억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은행이니까 예금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마도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지정을 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전략을 짜야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자산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을까요? 요즘 아파트 가격이 10억 이상 되고 부동산 가격은 훨씬 더 높아서 금융자산 10억이라 그러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특별히 금융자산으로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약 45만 6천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매년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45만 6천 명이라 그러면 전체 인구의 한 0.89% 정도, 한 1% 정도 되는 사람들이네요. 이렇게 보면 참 작습니다. 금융자산으로 10억 정도 갖고 있으면 1% 정도 되는 부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자산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또 중요할 겁니다. 현금으로만 10억을 갖고 있다고 부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강남 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역삼동에서도 사무실을 했었고, 요즘은 신논현역 근처에서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세무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법인이나 병의원을 좀 전문으로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님이나 병의원 원장님들은 보통 부자들이죠. 그리고 또 증여와 상속으로 전문을 하고 있어서 부자들 만날 기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가 부자인지 아닌지를 뭐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제 고객분들 중에 평균 이상으로 돈 버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성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부자들 꽤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이런 게 항상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것도 있습니다. 동교과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정리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자들은 사업과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를 다녀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확률상으로 회사를 다녀서 부자가 되기에는 쉽진 않습니다. 최소한 임원 정도는 돼야 이제 부자 정도 번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기에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쉽진 않거든요. 물론 제가 아는 세무사의 특성상 사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사업하고 투자하시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책 부의 추월차선이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사업이나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된다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 추월차선에서 이야기할 때 서행차선에 있지 말고 추월차선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추월차선이 뭘까요? 그 추월차선은 내 소유의 사업이나 자영업,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추월차선을 타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약간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요. 절약을 해서는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모아서 투자나 사업을 할 수는 있겠죠. 물론 절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약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절약 자체로는 부자가 될 수 없고 사업이나 투자의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부자는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점프를 한 단계씩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을 해야 부자가 된다는 말은 사업은 무제한적이고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다니면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무작정 사업부터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적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해보라고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회초년생이나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감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팁이 있는 게,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제 거래처 사장님들 대부분은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을 준비해서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이템보다 더 한 단계 발전을 해서 사업체를 꾸리고 그래서 사업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 사람들 만나면 사업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고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부자들은
사업을 해서 대표가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반대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부자가 되겠지. 그런데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잘하시는 분들은 실패 한두 번 한 다음에 다시 또 사업을 해서 또 성공을 합니다. 나이도 상관없고요. 20대에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히려 저는 20대에 사업 시작하는 게 참 부럽더라고요. 그때는 도전을 해볼 수도 있고 사업 아이템에 대한 감각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사업할 게 뭐가 없나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하나씩 영상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자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투자를 합니다.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항상 고민을 합니다. 부동산, 주식, 요즘은 미술품 이런 곳에 투자를 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정보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은행의 이자율이나 이런 대출에 대한 정보도 많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꽤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부자분들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대출은 또 많이 받진 않더라고요. 일정 부분 돈 이외에는 어디든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대출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대출을 공격적으로 받기도 하지만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외에는 투자를 한 다음에 좀 기다리고 또 그 돈을 불려서 다시 투자를 하는 이런 선순환을 만듭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 하겠죠. 돈이 많아서 그런 거겠지.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보통 사업을 해서 벌었거나 투자를 해서 번 돈들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도 이 투자와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 투자의 대상을 찾으면서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기다렸다가 결정을 했다면 주저없이 또 결정을 해서 투자를 들어가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어떤 주식이나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지 미리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역 근처 몇 미터 안에 있는 부동산을 사겠다 이 정도로 정해놓거나 아니면 역세권에 있는 부동산 이런 거를 좀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좀 정해놓더라고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한 거는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투자를 할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업과 투자입니다. 언젠가는 이 사업과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가는 과정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업과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번 기회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